제가 참 다이어트 영상을 찍으면서 자꾸 맛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래서 탄수데이, 지방데이 단식을 어떻게 구성하냐, 특히 목적에 따라서 체지방을 감량할 때, 체중을 유지할 때,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이 세 가지 목적에 나눠서 제가 소개해드린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에서 지방데이, 탄수데이, 단식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각각 탄단지의 섭취 구성 몇 그램씩 섭취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3분 내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각각 지방데이, 탄수데이를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지방데이, 탄수데이 단식을 사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설명까지 딱 다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세 목적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조금 힘드셔도 끝까지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체중 유지, 근육량 증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탄수랑 지방은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저희가 지금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이 지방보다는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사회에 오면서 우리가 탄수랑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일이 많아져요.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탄수화물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우리 몸 입장에서는 탄수, 지방을 함께 먹으면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지방을 저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이 두 조합으로 먹었을 때는 얘를 구성요소로 쓰고 얘를 에너지원으로 썼는데 단백질과 지방을 먹을 때는 얘를 구성요소로 쓰고 얘를 에너지원으로 썼는데 얘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얘를 저장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탄수랑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고 자기 전까지 탄수화물을 한 번도 안 먹고 아예 안 먹고 잠이 든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우리 몸에서는 탄수가 항상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쓰는 메커니즘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안 그래도 지방을 쓰는 메커니즘이 많이 약해져 있고 지방을 태우지 않는 몸이 돼버렸는데 탄수, 지방을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탄수랑 지방을 함께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저장을 시키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에서는 탄수데이와 지방데이로 나눠서 탄수데이 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지방데이는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한다. 그러니까 탄수랑 지방이 함께 섭취되는 일을 최대한 줄이자가 하이브리드 다이어트고 여러분. 자, 여기서 이까지 하면은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는 끝이에요, 사실상. 자, 여러분 탄수데이 때 추천드리는 탄단지 섭취량이고 이 그램 수는 여러분 음식의 무게가 아니라 순탄수, 순단백질, 순지방의 무게를 적어 놓은 거고 그 기준은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인 분들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본인 기초대사량에 맞춰서 요거를 조금 비중을 맞춰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중 50%, 35%, 15%는 칼로리 기준으로 탄수화물이 내가 섭취한 칼로리의 50% 정도, 단백질이 35%, 지방이 15%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린다. 그럼 얘가 실제로 얼마 정도가 되냐? 탄수화물 150g이면은 흰밥 한 2공기 정도, 비빔면도 한 2그릇, 그리고 신라면 겉면 기준 한 2봉 정도, 바게트 빵으로 쳤을 때는 한 300g, 뭐 백설기로 쳤을 때도 한 300g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0g이라고 적어놨지만 자기 몸무게 곱하기 2g 정도,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해서 120g 정도를 드시라. 단백질은 그 정도는 꼭 챙겨 드시라는 얘기고 지방은 적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탄수데이 때는. 근데 그 기준을 한 20g 정도로 잡아놓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탄수화물을 설명할 때 뭐 흰밥, 비빔면, 뭐 신라면, 겉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탄수화물을 그런 애들로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를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탄수화물 150g을 통곡물로 채우겠다. 콩으로 채우겠다. 뭐 잡곡밥으로 채우겠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이렇게 탄단지 비중을 맞춰서 먹는 이 탄수데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하이브리드 다이어트 관점에서 이 탄수데이를 바라보는 개념이 뭔지를 빨리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찍으면서 살짝 느낌이 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오늘 영상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최대한 남은 시간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볼 거고,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도 탄수데이를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방데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같이 아셔야지, 제가 짜주는 이거 말고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봐야지, 이걸 이렇게 바꿔봐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조금 어려우면은 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 보시더라도 꼭 이 내용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를 하실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식,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체지방 양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에서는 이 탄수데이를 요 세 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탄수데이 때는 여러분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 아니면 뭐 PT를 받을 때 너무 힘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탄고지를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 탄수화물은 여러분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줍니다. 운동을 원래 100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20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지 근육이 최대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데이는 여러분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주는 날이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 오늘 내가 근력 운동을 조금 고강도로 하고 싶다, 조금 더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탄수데이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PT 수업이 있다, 오늘 나 헬스장에 가서 제대로 해볼 거야 하면은 그날이 탄수데이인 게 좋아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스트레스랑 수면 관리.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제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탄수화물을 오래 제한하게 되면 수면을 제대로 취하기가 힘들고 사람이 짜증이 많이 납니다. 나 당 떨어져서 짜증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오면 몸에서는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애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그게 과다할 때 수면이 불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의 차원에서도 탄수데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으로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진료를 보는 한의사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원래 지방데이로 세팅을 했는데 갑자기 탄수데이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방데이를 하려고 했는데 나 감기가 살짝 걸린 것 같은데, 목이 좀 칼칼한데, 맑은 콧물이 나오네, 몸이 으슬으슬 춥네, 나 왜 이러지? 감기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면역력이 저하된 증상이 나올 때는 탄수데이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가장 동원하기 쉬운, 가장 쓰기 쉬운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는 중에, 아니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 중에 내가 감기 기운이 오고 몸살이 올 것 같고 하면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탄수데이로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시고, 플러스 일찍 자세요. 여러분, 감기 걸릴 것 같은 날 저는 탄수데이로 설정을 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잘 챙겨 먹은 다음에 한 10시면 자요. 늦어도 10시엔 자요. 그럼 다음날 많이 회복돼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탄수데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지방데이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방데이의 탄단지 구성은 이렇습니다. 탄수화물 30g 미만, 단백질 120g, 지방 60g. 자, 여러분, 이건 아까 탄수데이 때 말씀드렸지만 기초대사량이 한 1200 정도 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단백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내 몸무게 곱하기 2g 정도를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방은 60g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방은 여러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방데이가 저탄고지랑은 조금 다른 게, 저탄고지는 고지잖아요. 지방을 일부러 먹어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일부러 찾아 먹는다고 치면은, 이 지방데이에서의 지방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따라 들어오는 지방을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탄고지처럼 이 지방을 일부러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탄수데이처럼 일부러 제한하지도 않겠다. 그냥 내가 이거를, 단백질을 120g을 채우기 위해서 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먹을 때 따라 들어오는 지방을 굳이 신경 쓰지 않겠다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60g 정도를 적어놨지만, 여러분, 어떤 날은 지방을 100g 드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지방을 20g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60g 적어놨다고 해서 이 60g을 맞추겠다고 일부러 억지로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단백질이랑 지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게 이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삼시세끼를 정말 여유있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맨날 점심 저녁을 고기로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단백질 쉐이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 쉐이크를 선택을 할 때 이 탄수화물이 걸려요, 항상. 자, 여러분, 이 탄수화물이 왜 걸리냐면 당연히 단백질 쉐이크 중에 100점짜리 단백질 쉐이크는 그냥 WPI 100%, 뭐 ISP 100%,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애들이 있어요. 뭐 100g당 탄수화물 지방이 거의 없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얘가 100점이에요. 이거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맛이 없어요.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먹어보려고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맛이 없어요. 이게 맛있다고 하시면 진짜 행운인 거예요. 이게 정말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100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100점짜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선택을 하시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핑이 들어간 일회용 파우치에 들어간 일회 분량이 들어간 단백질 쉐이크를 사서 먹어요. 그거를 사서 먹는데, 그거를 먹게 되면 문제는 올리브영 기준 탄수화물이, 그런 단백질 쉐이크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한 봉지당 적게는 10g, 많게는 20g이에요. 순 탄수화물이 10g 미만으로 내려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제가 참 다이어트 영상을 찍으면서 자꾸 맛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여튼 이 단백질 쉐이크에는 탄수화물이 한 봉지당 10에서, 적게 씹는 10에서 20g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방데이를 하는 날 이 단백질 쉐이크를 한 봉지를 먹을 수 있을까 말까요? 다른 음식들에도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먹고 있냐면, 얘를 사서 집에서 제가 뭐 코코아 파우더, 100% 코코아 파우더, 뭐 아몬드 분태, 탄수화물이 적은 토핑이나 알룰로스, 스테비아 100%를 조금씩 첨가해서 제가 지금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매번 먹을 때마다 그거를 막 무게를 재서 넣는 게 너무 귀찮아서 지금 이제 지방데이 때 제가 먹으려고 대량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영상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이 지방데이에서 탄수화물 3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잘 지켜주셔야 되고, 이 지방데이에서 핵심은 탄수화물 적게 단백질 많이가 핵심입니다. 탄수화물 적게 지방 많이가 핵심이 아니에요. 탄수화물 적게 단백질 많이, 이게 핵심이고, 이 지방데이를 똑같이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방데이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날이다. 체지방 연소를 극대화시킨 날입니다. 왜? 지방데이에는 저탄이죠.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몸에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을 하고 체지방 연소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때 제가 아까 탄수데이 때는 근력운동 위주로 하라고 했죠. 고강도 근력운동. 이 체지방 연소를 위해서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이 체지방 연소를 하는 운동은 막 빠르게 뛴다거나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조금 저강도의 운동이 체지방 연소를 더 활발하게 시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혈당 변동을 줄이는 날이 지방데이예요. 여러분, 제가 특히 요즘같이 혈당에 굉장히 민감한 이 시점에 제가 밥떡빵을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방데이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탄수데이를 주 7일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방데이를 하면서 우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변동을 줄여놓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올려놓은 상황에서는 탄수화물, 탄수데이를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변동을 줄이는 날은 탄수데이가 아니라 지방데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방데이를 해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이거 얘기 들으면 조금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당연히 식욕은 안정을 시키고, 왜냐? 단백질, 지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만감이 탄수화물보다 오래 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탄수데이 때는 배가 좀 빨리 고파지고 지방데이 때는 배가 좀 덜 고파요. 식욕이 안정이 좀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기 먹는 연습이에요. 지방데이는 고기, 생선, 회, 해산물, 이런 친구들을 먹는 연습을 하는 날이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40, 50대 여성, 40, 60대 여성분들이 이 고기를 정말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세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고기를 잘 안 드셨어요. 고기 먹으면 살찐다, 고기 먹으면 뭐가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40, 50대, 60대 여성들이 고기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고기를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단백질 좀 많이 드세요. 그럼 환자분이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면은 고기를 많이 드세요. 육류를 드시고 뭐 튀기지 말고 굽든지 삶든지 해서 고기를 좀 드세요 하면은 돌아오는 말씀이 저는 고기를 안 좋아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단백질을 쉐이크나 파우더로라도 섭취를 꼭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방 데이를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단지 비중을 맞춰서 지방 데이를 하려면은 찾다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고기예요. 육류, 생선, 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먹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처음에 싫어하셨던 분들이 이 지방데이를 진행하면서 고기를 조금 좋아하게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고기를 싫어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그래도 좀 드셔보세요. 오늘은 뭐 보쌈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걸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장님 이상하게 제가 고기를 싫어했었는데 분명히 요즘은 배가 고프면 고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삼겹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보쌈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40, 60대 여성분들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지방데이를 체지방 연소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 고기 먹는 연습, 내가 고기를 좋아하게 되는 날, 고기를 점점 많이 먹게 되는 날로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데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또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지만 조금만 더 우리 힘내볼게요. 힘내서 단식이 어떤 건지 짧게 할게요. 자 여러분, 단식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식 때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단식 때 저는 물이랑 그 시럽 안 넣은 아메리카노 요거 2개만 딱 먹어요. 근데 소금물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소금물 좀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식에 대해서 뭐 오토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요 3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소화기 휴식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인간은 안 먹는 시간이 되게 길어도 괜찮은 동물이에요. 뭐 되게 길다는 게 3일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인간이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은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 소화기를 조금 휴식시켜주는 개념으로 단식을 바라보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식욕 식습관 개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의도하지 않고 뭐 살을 빼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부터 잘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잠든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먹어야 돼서 먹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먹게 돼요. 제가 특히 그랬어요. 저는 간식도 중간중간에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먹었어요. 식탁 위에 올려졌으니까 간식이 맛있어 보이니까 먹었는데,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도 뭔가 습관적으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습관을 조금 개선을 해주는 개념으로 단식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점점 적응이 돼서 24시간 단식을 해도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4시간 단식을 해도 생각보다 음식 생각도 잘 안 나고, 습관이 되면 이제 내가 그동안 간식을 먹은 게 그냥 내가 그거를 먹는 습관이 들었던 거구나 를 느끼게 해주는 게 단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단식을 바라보고 있고, 세 번째는 지방연소 극대화예요. 우리가 지방데이를 하든 단식을 하든 하면서 몸에 있는 글리코겐 창고, 탄수화물을 싹 비운 상태에서 지방연소를 극대화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살 빼기 가장 좋은 걸로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공복 유산소잖아요. 안 먹고 유산소 하는 거, 안 먹고 지방을 태우는 게 가장 지방 연소를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고, 현재 저는 그래서 어떻게 단식을 하고 있냐? 매일 14시간에서 16시간 단식을 하고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24시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가시면 좋지만 처음에는 그냥 24시간도 아니고 한 16시간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점점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 단식을 언제 하면 되냐? 원장님 그러면 탄수데이 하고 단식하면 되나요? 탄수데이 때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었으니까 비우고 가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탄수데이 다음날 단식을 하잖아요. 그럼 탄수데이 때 좀 더 먹게 돼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 단식이 징벌적 단식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전날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치팅데이 했으니까, 폭식했으니까 다음날 굶어야지,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여러분 이게 식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식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데이 다음날 단식을 넣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오히려 탄수데이 하기 전날이나 아니면은 지방데이 사이에 단식을 넣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다 왔어요. 정말 여러분 이까지 듣고 나면 제가 이 다음에 얘기할 목적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첫 번째, 체지방 감량,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내가 따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내가 지금 다이어트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데이 6일, 단식 하루로 3주간 구성해 주세요. 일단은 첫 3주는 우리 몸에 있던 탄수화물 창고, 글리코겐 창고를 비워야 돼요. 지방데이 6일, 단식 하루, 이렇게 해서 일주일 구성을 3주 정도 해주세요. 최소한 3주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고, 이거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하면은 더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내가 너무 불편할 때까지. 잠을 못 잔다, 아니면은 너무 탄수가 땡긴다, 너무 힘들다 전까지는 요게 해봤더니 나 생각보다 괜찮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이거를 지금 2달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은 사실 조금 지방이 많은 분이라서 이렇게 해도 이제 몸에서 연소할 수 있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견디는 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게 이거를 2달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3달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일단 최소 3주는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요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이후로는 지방데이, 탄수데이, 단식을 5대 1대1 정도로 구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5대 1대1을 언제까지 하냐? 내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때까지는 요 식단을 유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원장님 나 단식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단식을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첫 3주를 지방데이 7일로 꽉 채운 3주를 하시라. 그러고 나서 지방데이 6일, 탄수데이 하루, 이렇게 해서 좀 더 남은 체중을 조금 더 감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원장님 단식은 나 할 수 있겠는데 탄수데이 하루는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탄수화물 안 먹고는 도저히 못 버텨요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5대 1대1, 지방데이 5일, 탄수데이 1일, 단식 1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3주, 최소 3주에서 혹은 그 이상 유지하셔야 되는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의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 지방데이와 탄수데이는 탄단지 몇 g씩으로 구성해야 되는지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구성만 자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체중 유지. 자, 여러분,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체지방을 감량을 했거나, 혹은 이미 다른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지방을 감량을 하신 분들 있죠. 내가 목표 체중에 도달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체중 유지입니다. 행복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비중은 여러분 좀 제가 2가지로 나눠봤어요. 내가 좀 많이 먹는 사람이고 많이 먹고 싶고 많이 먹겠다, 그런 분들은 지방데이, 탄수데이, 단식을 5대 1대1 요대로 유지를 하시거나 5대 2대 0으로 구성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거죠. 근데 이게 원장님 그러면 이때 5대 1대1이랑 이때 5대 1대1은 똑같은 건데 이거는 체지방 감량이라고 하고 이거는 왜 체중 유지라고 하냐 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 조건을 달았죠. 많이 먹겠다. 저는 여러분 많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많이 먹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거를 칼로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7일 기준 섭취하는 칼로리가 한 2만 칼로리 됩니다. 2만 칼로리 되고,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러닝을 해요. 한 3, 40분. 그러면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운동을 하는데 2만 칼로리 정도를 먹고 있어요, 일주일 기준. 그러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3,000 칼로리 조금 안 되죠. 많이 먹고 싶기 때문에 하루 단식으로 가져가는 5대 1대1 정도로 가져가고 있고, 아니면은 단식 없이 5대 2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를 2년 이상 유지를 하면서 제 몸에서 이제 지방 연소를 많이 시키는 몸이 됐어요. 몸에서 지방을 썼다가 탄수를 썼다가 그때그때 잘 쓰는 하이브리드 대사를 하는 몸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내 몸의 대사 유연성을 높이고 대사량을 늘리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많이 먹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거고, 원장님 나 많이는 안 먹어요, 그냥 적당히 먹으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지방데이 4일, 탄수데이 이틀, 단식 하루를 가던가, 지방데이 4일, 탄수데이 3일, 4대 3 정도. 이 탄수데이가 지방데이보다 많아지는 것을 저는 권하진 않아요. 여러분 탄수데이를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은 체중 유지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남성분들만 관심 가지실 일이 아니고 여성분들 근육량 증가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근육량 증가까지 가는 게 여러분 궁극적 목표고, 이렇게 가시라고 제가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근육량 증가는 여러분 아까 탄수대의가 근육량 증가시키는데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고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탄수, 단백질의 비중을 4대 2대 1 또는 4대 3을 하는데, 여러분 이 3일 혹은 이틀, 이 탄수데이를 하는 이 이틀이나 3일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하고 일주일에 PT 수업이 2번 있다. 그러면 PT 수업을 하는 그 이틀을 탄수데이로 가져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트레이너님, 제가 엄살이 많고 제가 좀 덜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을 하는 편이니까 제가 혹시 운동 중에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하시고 저를 그냥 최대한 굴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PT를 받으면 효과가 2배예요. 2배. 웃자고 한 얘기고 여러분 실제로 제가 했던 얘기긴 합니다. 트레이너님한테. 어찌됐든 이 탄수데이를 이틀 혹은 3일을 가져가시면서 운동을 계단 올라가기를 조금 힘들 때까지 한다거나 스쿼트를 많이 한다거나 헬스장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우리 유튜브에 요즘 많잖아요. 맨몸 운동, 근력 증가시키는, 하체 근력시키는 맨몸 운동, 뭐 가슴, 등 이렇게 나눠서 많이 있는데 그런 근력 운동들을 탄수데이 때 넣어주시면은 여러분 근육량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영상을 편집해서 몇 분짜리로 나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1시간 한 15분 정도 제가 한 번도 안 멈추고 여기서 서서 지금 땀 흘리면서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아무도 없어요. 이 방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지금 1시간 15분째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사실은 이렇게 순서대로 올리려고 이제 예정을 했던 영상들이 쭉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고 난 후로 이제 댓글들로 질문을 너무 많이들 해주셔서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들을 골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영상을 업로드하고 주말 동안 제가 이제 그 피드백을 보고 오늘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4일 정도 만에 편집을 해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영상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계획을 했던 혈당 스파이크와 체지방 증가의 관계에 대한 내용과 지방을 잘 태우는 운동, 지방을 연소시키는 운동 순위, 이런 영상들도 지금 업로드 될 날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을 해서 요 다음에 제가 올릴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은 정말 저처럼 100kg 넘게 나가던 분이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체지방량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직 100kg 비만 한의사였던 현재는 2년 반째 체지방률 9%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한의사 이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